27번은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등비급수에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뭐 그림이 직각이 등면이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특수각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일단은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4의 제곱 여기가 1의 제곱 더하시면은 루트 17이 나오겠네요. 대각선이 그치? 그러면은 여기 한 변의 길이 뭐 얘랑 똑같겠죠. 직각이 등면이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17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거니까 첫째 항은 그냥 바로 나와요. 첫째 항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17의 제곱이니까 얘는 4분의 17이 돼서 첫째 항은 4분의 17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공비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공비를 우리가 약간 그림이 너무 좀 이렇게 모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요 길이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요 길이 요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의 직사각형 한 변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길이를 우리가 편의상 x라고 잡을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닮은 비를 찾으시려면 두 번째는 이제 닮은 비 같은 경우는 가로의 길이랑 요거랑 비교하시면 되니까 4대 x 그리고 x값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되니? 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잘 봐. 지금 요 길이를 알아요. 그리고 요 길이를 알거든. 요 길이 두 개가 똑같잖아. 그래서 이제 빗변을 먼저 구해보시면 자, 삼각형을 따로 빼서 그릴게.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있고 약간 요렇게 생긴 요런 그림이 있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17에다가 이제 루트 2를 곱하는 거죠. 1대1대 루트 2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4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 길이를 이제 알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제 x라고 잡아 놓으시면 자, 요 각을 관찰하면 되는데 자, 요 각이 이제 4분의 파이, 요 각도 4분의 파이. 둘 다 4분의 파이거든. 그럼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잡아.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시면 요 사이각 있죠? 요 사이각. 요 각이 이제 얼마가 되냐? 여기다 표현해 볼게. 요 각이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90도 마이너스 세타예요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건데 두 변의 길이를 알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요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디서 처리를 할 거냐면 요쪽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이렇게 보라색 테두리 친 삼각형에서 이제 찾으시면은 요 길이가 이제 문제에서 1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루트 17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요거 이제 계산해 볼게요. 코사인 세타 값은 이제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얘는 2배 곱하기 2분의 루트 17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하시면 4분의 17 요 정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제곱하시면은 4분의 17 더하기 4분의 17 하시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코사인 값 계산해 주시면 요 친구가 17분의 2가 되죠. 17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34에서 1을 빼는 거거든. 그럼 4분의 34에서 1을 빼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15가 되고 2가 돼요. 4분의 30이 돼서 알겠지? 그럼 4분의 34에서 1을 빼준 거니까 그러면은 2랑 이제 날려주시면 되니까 코사인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7분의 15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17분의 15니까 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사인 세타는 15분의 8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대로 가볼게.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 그대로 써주시면 자, x제곱이죠. x제곱은 여기가 2분의 루트 34 요거 제곱하니까 4분의 34가 두 개가 있네. 그래서 4분의 68이라고 일단 써놓고 마이너스 2배에 똑같이 4분의 34 요거 해주시면 되고요. 곱하기 사인 세타겠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럼 사인 세타가 돼서 얘는 15분의 8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니까 약분 좀 해주시게 되면 17분의 8이죠. 아, 미안. 15분의 8이랬다. 17분의 8. 네. 17분의 8. 여기 이제 17분의 8. 이렇게 해주시면 자, 요거 약분하시면 68이니까 얼마가 되죠? 17 되죠?
요 앞에가 17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약분하시면 요렇게 약분해서 2가 되고 여기도 약분해서 2가 되니까 8이 돼서 x제곱이 9가 나오네요. 그지? 그러면 x라는 값은 이제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4대 3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럼 4대 3이니까 길이 공비가 1대 4분의 3이다 라고 써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제 공비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1 마이너스 이 친구가 16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첫째 항 4분의 17입니다 라고 해서 해주시면 되니까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문제 정답은 7분의 68이에요 라고 해서 나오는 요게 이제 27번 등비급수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점짜리 치고는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코사인 법칙이라든가 삼각함수 덧셈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등비급수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28번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건데 이제 삼각함수 극한 도형에서 보시면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라고 돼 있는 부채꼴 OAB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호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 PA랑 자 여기가 지금 C 그 다음에 여기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A 그래서 요 길이랑 같고요 요 길이까지 같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PB 위의 점 C와 PB 위의 점 C 그래서 PB 위의 점 C라고 해서 여기 C를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선분 OA 위에 점 D를 잡는데 자 여기 D를 잡았고 그런 다음에 선분 OP와 평행한 직선 선분 OP와 평행한 직선이 요 직선이 PA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요렇게가 되고 얘네 둘이 평행합니다 라고까지가 나온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POA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할 때 삼각형 F세타 색칠된 부분 여기 요 큰 삼각형이랑 G세타 가지고 계산할 거고 문제에서 구하는 것부터 좀 관찰을 해보면 문제에서 구하는 극한식이 자 이렇게 되네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제곱 곱하기 F세타 분의 G세타예요 라고 해서 나오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거 좀 계산해 볼까 라는 거거든.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여기를 한번 이어줄게요.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이어주시면은 요 호의 길이랑 현의 길이랑 요 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중심각이 돼서 여기가 세타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잘 봐. 여기가 중심이고 지금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와 중심에서 C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요 친구도 이렇게 생기는 요 크다란 삼각형 이만큼도 뭐가 되냐면 이등변이거든. 그럼 얘가 이등변인데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선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선이 당연히 수직 이등분이 될 거다라는 게 포인트죠. 됐어요? 그럼 얘가 수직 이등분이 될 테니까 자 그럼 가볼게. 여기의 길이를 내가 표현을 해주면 여기의 길이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세타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빗변 1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요 코사인 세타라고 써지네요. 자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돼. 그러면 반대편 이쪽이죠? 이쪽에 해당되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요 길이는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도 무슨 삼각형이 돼요?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을 좀 찾아갈 건데 잘 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각 찾아볼게요. 이각. 이 전체 각이 얼마가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2로 나눈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랑 자 노란선 요 선이랑 요 선이 지금 평행하잖아. 됐어? 그럼 두 개가 평행하니까 요 각은 세타가 되죠. 여기가 세타가 되거든? 됐니? 그러면
요쪽 각에 대해서 요 부분, 요 조그만 각을 표현을 해주면 요 조그만 각이 딱 얼마가 되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또 빼주니까 여기가 2분의 3세타 요 정도까지도 표시가 가능하네요. 여기까지 확인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볼게. 그런 다음에 자, 요쪽 각도 이제 표현을 해보면 요쪽 각도 똑같은 각이니까 요 각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자, 잘 봐. 요 각. 요 지금 조그만 요 각이랑 평행하니까 요 각이 똑같거든. 됐니? 그래서 완전 마주보는 이 각 있죠? 완전 마주보는 요 각. 자, 요 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즉 C 여기의 중심각 요 각은 파이에서 얼마만큼 빼준 거랑 똑같냐면 2세타만큼 빼준 거랑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파이만큼 파이에서 2세타만큼 빼준 거예요 까지가 되는 거야. 됐죠?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것도 확인해 보면 이 친구가 뭐가 돼요? 이 친구가 원내접이죠. 2원의 내접은 아니야? 2원의 내접은 아니지만 이 자체가 여기가 2세타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얘네 둘이 마주 보는 게 원내접. 두 개 더하면 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원내접의 특징은 뭐냐면 요 각. 여기에 원주각이죠. 그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대각선으로 이은 요 각 있죠. 이만큼의 각이 얼마가 돼? 세타가 됩니다. 그지? 그럼 요 각도 뭐가 돼? 이등변이니까 세타가 돼서요. 여기도 세타라는 것까지가 나오네요. 됐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잘 봐. 여기가 그럼 토탈 몇 세타가 되는 거냐면 이 큰 삼각형 볼게. 이렇게 생긴 아이고 약간 삐뚤어졌네요. 요렇게 생긴 요렇게랑 요렇게 여기도 이등변이죠.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이 전체 각이 얼마냐면 파이 마이너스 3세타거든. 그지? 그럼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되고요. 그러면은 요 각은 이제 얼마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죠. 요 각. 됐어요? 그러면은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3세타가 아니라 이거랑 더하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랑 세타랑 더하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서요. 요 각. 요 각이 뭐가 되냐면 얘가 2분의 세타가 돼요. 그럼 요 각도 2분의 세타가 되고 요쪽 각도 당연히 2분의 세타가 되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지. 됐니? 자, 조금 그림이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 잘 봐. 내가 이제 구할 게 뭐냐? 내가 구할 게 CP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럼 CP의 길이는 요 각이 이제 2분의 세타라는 걸 알았으니까 첫 번째 CP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얘는 지금 삼각형이요. 요렇게가 직각이야. 얘도 요렇게가. 근데 밑변이 지금 뭐냐면 사인 세타거든. 그럼 사인 세타에 대한 빗변의 형태가 되니까 역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 곱하기 시컨트 2분의 세타구나 라는 것까지가 나온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잘 봐. CP라는 게 사인 세타 곱하기 시컨트 2분의 세타예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내가 삼각형을 구하는데 첫 번째 F 세타의 넓이를 구해보면 F 세타는 요 길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F 세타를 요거 갖다 구해볼게. 자, F 세타는 어떻게 나오냐? 요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CP가 똑같으니까 CP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를 제곱하시면 되고요. 요 친구가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시컨트 2분의 세타의 제곱이요. 이렇게까지 써지고 그 다음에 사이각이 뭐가 되냐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그냥 뭐 사인 2세타라고 써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지? 자, 그래서 요게 F세타까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자, 여기까지 F세타를 구했습니다. 일단 1단계를 끝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G세타를 구하러 가볼 건데 G세타는 우리가 어디 관찰할 거냐면 요 삼각형 관찰할 거야. 그래서 G세타를 구하실 때는 삼각형 PDA라는 요 삼각형을 따로 그려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삼각형 PDA만 따로 빼볼게. 잘 봐.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이 친구도.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P, 여기가 D, 여기가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수선을 딱 내려요. 그럼 우리가 이 길이 알면 되거든. 이 길이만 알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가 이등변이니까 여기서 수선을 딱 내리시게 되면 요 전체 각 DPA라는 각이 뭐였냐면 세타였단 말이야. 그럼 DPA가 세타였으니까 요 각이 이제 얼마가 되냐면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게 PA 길이가 누구랑 똑같냐면 요 친구가 CP의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얘는 사인 세타 곱하기 시컨트 얼마가 돼요? 2분의 세타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게 PA 길이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우리 요 H라고 잡아볼게요. 요 H라고 잡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만 좀 알아주시고 2배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HA의 길이를 구해보면 HA는 자, 빗변이 지금 뭐냐면 사인 세타 곱하기 시컨트 2분의 세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 곱하기 시컨트 2분의 세타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이만큼을 더해주는데 마주보는 변이니까 당연히 사인이 들어갈 거고 각은 2분의 세타가 들어가서요. HA라는 게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 곱하기 시컨트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가 사인 2분의 세타예요 라고 해서 뭐 그냥 근사해가지고 2분의 세타랑 같습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그냥 한번 쭉 써볼게. 자, 그러면 이제 G세타에 대한 식이 나오네요. 갑니다. G세타는요,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요 친구도 뭐가 되냐면 요 친구도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잘 봐. 요 길이 있지, 요 길이. 그치? 요 길이가 있고요. 요 길이가 어떨까? 서로 똑같아요. 두 개가. 얘도. 됐나요? 오케이? 여기서 여기. 두 개 똑같은 거. 됐죠? 자, 그러면 요거 확인해보고 요 각이 이제 뭐가 되냐면 요 각이 이제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 되고요. 자, 요 길이에 뭐 하면 돼요? 제곱해주시면 되죠. 맞아? 그럼 요 길이 제곱해주시면 되니까 자, 가볼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 요거를 2배를 해야죠. 먼저 2배를 해주시고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은 4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그냥 세타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요거 생각해볼까? 시컨트 2분의 세타거든? 그럼 시컨트 2분의 세타인데 시컨트 0이잖아. 그럼 시컨트 0은 코사인 0분의 1이지? 그럼 얘는 그냥 뭐야? 1이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그냥 1이 될 거고 곱하기 자, 여기가 뭐가 되죠? 라고 얘기하면 여기 제곱하시니까요.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인데 제곱값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 친구가 4분의 1이 되겠네요. 요렇게까지. 됐어? 아, 세타 제곱도 붙여줘야죠. 요렇게. 자, 그러면 확인. 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에다가 이제 세타 제곱 곱하기 F세타인데 요거 F세타 그대로 가져오면 어차피 얘는 1이 될 거야. 됐니? 어차피 얘는 1이 될 거라고.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제곱이고 여기가 2세타죠. 확인됐어요? 잠깐만 뭐가 하나 빠졌는데? 네. 요게 2배가 되고 요거 나오고 잠깐만요. 뭐가 빠졌죠? 네? 사인 세타가 변만 곱했네요. 아이고 미안. 마지막에 세타가 하나 곱해줘야죠. 네. 왜냐면 여기까지가 변 제곱한 거. 네, 여기까지가 변 제곱한 거고 사인 끼인 각에 해당되는 게 세타니까 요게 빠졌네. 오케이, 영인자 개수 맞춰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F세타 가져오시면은 F세타는 여기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거든.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결국 2세타랑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1 되고요. 곱하기 얘가 세타 제곱이 되죠. 됐어요? 여기가 세타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세타. 요 세타가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영인자가 몇 개야? 3개인 거야. F세타는. 됐니? 여기 2세타 있었는데 2세타랑 2분의 1이랑은 약분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사라진 거고 자, 그 다음에 G세타 갑니다. G세타 약분해 보시면 4, 4 날아가고요. 2분의 1 있고 여기가 5개가 있네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세타의 5제곱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5제곱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가 되니까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정답은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됐니?
자, 그래서 뭐 대단히 어려운 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적절히 잘 이용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구해봤더니 여기가 2세타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아 원내접 이 자체가 또 원내접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제 삼각형 이용해서 각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30번부터 해볼게요. 30번 갑니다. 30번 문제는 이거는 수투 문제야. 그냥 수투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맞고요. 마지막에 계산만 거의 이제 적분이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의 풀이는 이제 수학2로 가는 건데 자 문제 한번 볼게. 자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4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구간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g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나와 있지.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가조건부터 와볼게요. 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에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 자 밑줄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항등식이죠. 자 항등식에 대해서 fx라는 값이 f 마이너스 3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이 표현은 잘 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요 fx라는 게 f 마이너스 3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니까 이 값이 결국 뭘 의미하냐면 바로 최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얘가 최소예요. 아 그러면 fx라는 4차 함수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확실하게 최소값을 갖는 거고 결국 최소라는 것은 따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극소와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뭔가 극소를 가지지 않을까 라는 걸 좀 의심해 보셔야 되고 자 근데 반대편을 좀 가볼게. 나 조건을 볼게요. 자 두 번째 나 조건을 보시게 되면 나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 x가 3보다 어떠냐 클 때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잘 봐. g 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고 곱하기 자 요 친구가 fx 마이너스 f0라고 돼 있고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f 프라임 x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 x가 0보다 큰 쪽에서 gx는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거는 결국 이런 얘기네. x 플러스 3이라고 문자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x 플러스 3보다 큰 쪽 x 플러스 3보다 큰 쪽에서 g x 플러스 3이라는 요 친구 있죠? 요 친구는 항상 뭐가 될 거야?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x 대신에 그냥 뭐가 들어간 거야? x 플러스 3이 들어간 건데 그 범위가 똑같이 이렇게 나온 거지. 오케이? 첫 번째 박스에 있는 줄에 있는 표현. 아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f0의 제곱이죠. 그럼 fx-f0의 제곱이니까 이 친구도 항상 무슨 수가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가 될 겁니다. 제곱이니까. 그럼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거 두 개를 곱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f'x라는 것도 항상 뭐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무슨 뜻이냐면 아 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는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 감소하지 않는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죠. 됐어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감소하지 않는 함수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함수값, 항등식이니까 항상 쌤이 미적분 수업할 때 항등식 푸시면서 항등식에 대한 얘기 나오면 세 가지 맨날 얘기를 하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적당한 숫자 대입해서 비교하는 거, 원하는 값 찾는 거. 두 번째는 양변 미분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양변 적분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계수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갖고 있어야 되거든. 알겠니? 자, 그랬을 때 봐봐. 여기다가 내가 적당한 숫자 하나 대입해볼까라는 생각도 갖는 거죠.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값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뭐야? x자리에 0 대입한 거죠. 그러면 0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니까 아, 두 번째 f'0가 뭐야? 0이구나. 요까지 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4차 함수를 완성을 시켜볼게. 여기서 사실 그래서 이 문제가 수투 문제라는 건데 fx가 완성이 돼요. fx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 가볼게. 첫 번째,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에서 최소값, 즉 극소의 형태를 가질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쪽, 즉 이 친구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여기는 절대로 함수가 감소하면 안 되는 애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0이라는 지점에서 어쨌든 간에 이 함수는요, 뭘 가져가야 돼요? 도함수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이걸 모두 만족하는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잘 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이 형태밖에 안 되겠네. 4차라고 했으니까. 그죠? 사실 요것만 놓고 보면 이쪽의 그래프가 꼭 이렇게 계속 감소해야 되냐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가만 놓고 보면. 왜? 여기서 한번 꿀렁했다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근데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하는 건데 만족시켜줘야 될 조건이 세 가지라는 거야. 하나는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세 번째는 요거. 그럼 요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상황에서 4차 함수를 그렸을 때 개형은 뭐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 그래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뭐야? fx라는 걸 찾은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fx식 좀 찾아볼게요. fx식. 자, 여기가 0이네. 그지? 여기가 0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끝났네. 자, 이렇게 선 하나 딱 이어봐. 이렇게. 선 하나 딱 이으시면 뭐가 돼? 여기가 되고요. 이 친구가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비율 관계까지 써주셔야 돼요. 완벽한 수투 문제가 되죠. 4차 함수 비율 관계. 그래서 4차 함수 비율 관계 쓰는 문제가 사실 3차 함수에 비해서 평가원 기출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 많지 않았는데 요번에 9평 30번에서 좀 나왔어요. 그래서 1대 3이라는 비율 관계 써주시면 되니까 자, 요 함수값 모릅니다. 요 함수값 모르니까 일단 F0이라고 써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fx 완성시켜 주시면 자, 가볼게. fx는 fx 정확히 마이너스 f0는요. 자, 요 친구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여기서 3중근, 여기서 마이너스 4를 통과하는 형태니까 x 세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x 플러스 4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선생님 이거 F형은 어떻게 구하죠? 라는 건데 F형을 꼭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치? F형을 꼭 구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가볼게. 자, 문제 봐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거거든.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이제 적분 계산을 할 건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인테그랄 0부터 아닌데 4부터 5까지 4부터 5까지에 대한 무슨 값을 구하세요? gx를 구하세요. 그러면 사실 이거 처음 봤을 때 약간 gx를 어떻게 구하지? 좀 약간 이제 계산이 되게 적분 계산이 복잡하지 않을까? 뭐 요까지는 그냥 나왔어도 그래도 얘가 30번인데 나름 30번인데 뭔가 히든 카드가 숨겨져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잘 봐. x가 마이너스 3보다 이걸 다시 보면 이건 계속 항등식으로 푸는 건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는 이 식이 항상 성립하잖아.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적분 구간이 어디야? 4부터 5까지야. 그지? 그리고 잘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저 gx 플러스 3에 대해서 정리하면 여기를 남겨놓고 쟤를 분모로 보내. 쟤를 분모로 탁 보내버리면 되게 예쁜 모양이 나오죠. fx 마이너스 f0의 제곱이라는 형태가 얘가 f 프라임 x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잘 봐. 우리가 구하는 게 4부터 5까지 gx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거든. 그럼 뭐 할까? 평행 이동만 한번 써주시면 되겠네요. 평행 이동. 이 모양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인테그랄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칸 평행 이동이 되는 거라서 1부터 2까지 이렇게 될 거고, g x 플러스 3 dx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런 다음에 gx 플러스 3 자리에 뭘 대입해요? 요만큼을 샥 대입해 주시면, 자, 우리가 구하는 적분식은 갑니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가 되는 거고, 요 식이 fx 마이너스 f0의 제곱이요 분의 f 프라임 x가 되고 dx예요 라고 이렇게 써지는데요. 잘 봐. fx 마이너스 f0 이거 복잡하지 않을 건데요. 예쁜 모양이라니까. 어떤 모양이야? 얘를 미분하면 여기 있네. 그죠? fx-f0를 미분하시면 얘는 상수니까 사라지고요. f'x만 남는데 그 f'x가 위에 딱 하고 있으니까 결국 치환적분법 대놓고 쓰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계산 마무리할게요. 자, 계산 마무리하시면 인테그랄, 자, 여기 숫자를 남겨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동그라미라고 놓고 여기 세모라고 놔둘게요. 이거 0 아니에요. 동그라미 세모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 t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양변 미분해가지고 이제 dx, dt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 주시면 f'x가 그대로 약분이 되는 구조가 돼서 여기가 1 되고 바로 dt라고 예쁜 식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랑 세모만 찾아보면 되는데 가볼게. 동그라미가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동그라미는 이거죠. 내가 t를 이걸로 치환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거든. 그럼 동그라미는 뭐가 되는 거야? f1 마이너스 f0구나 라는 건데 우리가 이걸 구해놨네. 그래서 저 식을 그래서 준 거구나 해요. 자,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여기 fx 마이너스 f0라고 예쁘게 정리가 돼 있잖아. 그럼 f0 우리가 찾을 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지. f0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1 대입해 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해 볼게. 자, 1 대입하시면 1 대입하시면 되니까 얼마가 돼요? 5가 됩니다. 자, 그럼 세모도 마찬가지로 바로 계산해 버리시면 세모는 자, f2에서 f0를 뺀 거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4차 함수식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86이 돼서 48이에요 라고 써지기 때문에 요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5가 들어가는 거고요.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48이 들어가는 거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해 볼게. 자, 이거 계산하시면 얘는 인테그랄, 자, t제곱분의 1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여기가 뭐가 되냐면 t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죠? 그럼 t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t분의 1이 되겠네. 그런 다음에 5부터 48까지 해주시면 되니까 이 친구는 5분의 1에서 얼마 빼주면 돼요? 48분의 1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통분하시게 되면 얘는 5랑 48 그대로 곱하시면 240이 나오는 거고 요거 이쪽으로 보내고 요거 이쪽으로 보내니까 48에서 5를 뺍니다. 그러면은 계산 마무리하시면 자, 240분의 얼마가 돼요? 43이라는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283이다 라고 해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자, 이게 올해 9월달 평가원 30번 문제였고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가조건과 나조건 해석해가지고 나오는 게 결국은 수투 문제예요. 알겠어? 근데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평가원 문제 중에 킬러 문제로 4차 함수가 나왔던 적이 굉장히 드문데 요번에는 킬러 문제로 4차 함수를 줬어요. 특히 미적분이랑 같이 나왔던 문제들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3차 함수였거든. 근데 이제는 좀 4차 함수랑도 한번 놀아볼래? 뭐 이런 식으로 준 건데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특히나 항등식 푸는 거. 알겠죠? 항등식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요 나조건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두시고 알겠지? 그래서 같이 마지막에 적분 계산 마무리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29번이 사실 9월달 평가원 중에서는 29번이 제일 어려웠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29번은 같이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29번이랑 같이 공부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공부하고 29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요거는 이론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네.
갑시다. 자, 올해 구평 29번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좀 보실게 2020학년도 수능 가형 30번 요거를 좀 같이 볼 건데, 일단은 이제 음함수 미분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좀 세팅을 하고, 이제 음함수 미분법을 좀 자유자재로 쓰자라는 얘기는 이게 한 문자로 정리가 까다로울 때, 그러니까 양함수 형태로 정리하는 게 까다로울 때 그냥 음함수 미분법을 좀 사용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계산을 해볼까, 뭐 이런 얘기거든. 자, 근데 이제 좀 적용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게. 잘 봐. 이 문제가 이제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뭐라고 돼 있냐면 t세제곱 곱하기 ln 그 다음에 1-t라는 함수가 있고,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y는 2 곱하기 익스포넨셜 x-a와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 여기가 중요한 건데, 실수 a의 값을 우리가 ft라고 하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얘가 f' 3분의 1의 제곱한 값을 구해 주세요 라고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부터 좀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일단은 뭐 다항함수랑 로그함수 곱해진 형태고, 요 친구가 이제 지수함수인데, 요것도 그냥 생각을 좀 간단하게 해보면 얘가 요 친구가 계속 증가하는 함수고요, 요 친구도 계속 증가하는 함수니까 두 개 곱하시면은 그냥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되거든. 됐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 지수함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증가하는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뭐 하냐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럼 거기다가 밑줄 치시고,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가 일단 뭐가 돼? 접한다가 될 거야. 접한다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만드는, 즉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만드는 실수 a의 값을 우리가 ft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네모 치시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a라는 값 있죠, 그죠? a라는 값이 t에 관한 변수에 의한 함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함수를 의미해요. 즉 a라는 것이 t에 관한 함수구나, 그래서 a라는 것도 결국은 t에 따라서 변하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봐봐. 벌써 변수가 여기도 a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a가 들어가 있고 t도 있고 막 a와 t가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또 at에 대해서 f' 3분의 1의 값을 구해요 라고 돼 있으니까 변수가 지금 몇 개냐면 두 개가 돼 있는 거죠. 그죠? xy를 제외하고도 두 개가 있어요. 됐니? 오케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ft라는 것을 구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은 뭘로 갈 거냐면, 요 a는 ft라는 것을 하나의 함수로 볼 거라서 우리는 바로 얘를 직접 미분을 할 거예요. a는 ft라는 것을. 그러면 a는 ft라는 것을 바로 미분을 해보면 이때 도입되는 방법이 바로 음함수 미분법, 흔히 말하는 뭐 라이프니츠 미분법이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해보시면 돼. 그냥 a를 t로 미분하자 라고 하면은 dA dt가 되는 거고, 그 dA dt가 결국 뭐랑 똑같냐면 f' t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우리는 f' t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한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f' t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해야 되는 게 dA dt라는 것을 구하게 되면, 요 파란색 네모친 요 부분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f' 3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dA dt라는 것을 구하겠다가 첫 번째 생각입니다.
DADT라는 것을. 자, 그럼 이 친구들의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두 번째는 관계식을 만들어줄게요. 이제 관계식 세팅하는 걸 해볼 건데, 자, 잘 봐. 그냥 편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2에 2 곱하기 exponential x-a예요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세제곱 곱하기 ln x-t니까 로그 함수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오직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딱 접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t세제곱 곱하기 ln x-t가 될 거고, 이 친구는 로그 함수 형태입니다 라는 것까지 찾은 거야. 자, 그러면 얘와 얘가 되도록 만드는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하는 거야? A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를 이제 미지수를 하나 세팅을 할게요. 여기를 미지수를 세팅할 건데, 요 값을 이제 여기가 만나도록 하는 A의 값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미안해. A는 아니죠. 요 값이 A는 아니고, 요게 하나라 만나도록 만드는 A는 여기 있는 거고, 요 교점의 좌표는 알아? 몰라요? 그죠? 요 교점의 좌표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요 교점의 좌표를 새로운 문자 S라고 하나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관계가 뭐냐? 바로 두 가지 관계가, 첫 번째는 접하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함수값 같다 라는 관계가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접하기 때문에, 잘 봐. 접하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S라고 내가 잡은 요 시점에서 지수함수를 미분한 것과 로그 함수를 미분한 결과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는 도함수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됐어? 그럼 하나씩 좀 따져볼게. 첫 번째 값입니다. 자, 함수값을 같다고 해볼게요. 그럼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S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두 식의 값이 같은 거니까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나오네. 2배의 exponential s-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자리에 s를 대입하니까 얘가 t세제곱 곱하기 ln 하고 s-t와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네요. 이게 첫 번째 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는 도함수 값이 같아야 돼. 자, 그럼 도함수 값이 같아야 되니까요, 얘를 미분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미분하면 그대로 뭐가 되냐면 원래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 2 곱하기 exponential s-a, 이거 미분한 함수에다가 대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x로 미분할 거거든. 이 친구 x로 미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는 x-t분의 t세제곱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s를 대입한 거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면 s-t분의 여기가 t 세제곱이라고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식을 몇 개를 뽑아낸 거야? 두 개를 뽑아낸 거고, 자,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우리는 f'3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뭘 찾는 거를 하자고요? DADT라는 걸 찾겠다고요. 그러니까 한 문자로 뭔가 함수를 예쁘게 정리한다의 느낌이 아니라 f't라는 것이 결국은 a를 t로 미분한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값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요 값을. 알겠어? 그럼 요 값을 찾을 거고, 그때 t의 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 3분의 1을 대입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f'3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마무리. 이 두 개를 뭐 할 거야? 연립해야겠네. 자, 이 친구를 연립하는데 잘 봐. 왼쪽들이 똑같다. 이게 포인트죠. 왼쪽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오른쪽도 어때야 돼? 같아야겠네.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왼쪽도 똑같고 오른쪽도 같아야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두 개가 같다는 게 나왔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거야. 그럼 계산을 할 건데, 지금 문자가, 잘 봐. 문자가 S가 있고요.
a가 있어요. 그리고 t라는 문자가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가 돼야 돼요? dA, dt요. dA, dt. 그럼 dA, dt를 만들려면 우리는 이런 식들을 뭐 해야 돼? t로 미분을 해야 돼요. 괜찮아요? t로 미분해야 되거든. 자, 됐어? 오케이.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이제 미분하는 거를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걸 연립하는데 이걸 연립할 때의 방식은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음함수 미분을 쓸 거고, 여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음함수 미분을 쓸 거고요. 결국 s라는 문자와 a라는 문자를 뭐로 미분하자? t로 미분합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식부터 한번 t로 미분해 볼게요. 요식부터. 그럼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거든?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얘네 둘이 2 곱하기 익스포넨셜 s-a야. 그러면 s-a니까 두 개가 뭐 해져 있는 거야? 곱해져 있는 형태거든? 여기까지 됐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라고. 알겠니? 그러면 잘 봐. 곱미분이거든요. 곱미분? 곱미분인데 s를 t로 미분하면 반드시 뭘 붙여줘야 되냐면 음함수에서는 ds, dt를 뒤에 붙여줘야죠. 그지? 그 다음에 a를 t로 미분하면 반드시 뭘 붙여줘야 돼? da, dt를 붙여줘야 돼. 그죠? 그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잘 봐. 앞에서는 s를 t로 미분한 거고 뒤에서는 a를 t로 미분한 거야. 앞에 곱해져 있는 건 가만히 있고. 그럼 그거를 머릿속에서 딱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정리가 돼. 2배에 자기 자신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각각을 하나씩 미분한 거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이게 좌변을 미분한 거야. 알겠어? 곱미분까지 다 한 다음에 묶어낸 형태가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미분한 거라고. 2 곱하기 익스포넨셜 s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이걸 미분한 거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됐어? 그래서 요걸 정리한 게 요렇게까지 나오고요. 자, 우변을 이제 미분해 볼게요. 우변을 미분하시면 갑니다. t세제곱 미분하시면 3t제곱 하시고 곱미분이니까 얘도 ln s-t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t세제곱 써주시고요. 뒤에 거 미분하시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s-t분의 1 이렇게 써지겠지. 됐니?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뒤에다 뭘 붙여줘야 돼? ds, dt라는 걸 붙여주셔야죠. 선생님 얘는 왜 안 붙이죠? 얘는 t를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둔 거잖아. 얘는 반대로 앞에 걸 그대로 두고 뒤에 s가 포함된 식을 미분한 거죠. 됐어요? s가 포함된 식을 t로 미분한 거니까 요걸 붙여줘야지. 됐지?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 요걸 정리하는데 잘 봐. 여기서 그러면 잠깐만. s-t죠. t도 미분해야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미안. 네, 여기까지 되겠네요. 겉미분, 속미분 형태니까. 됐어? 겉미분, 속미분이니까 요거까지 해줘야 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잘 봐. 선생님 너무 식이 복잡한데요. 네, 식이 좀 복잡해요. 근데요, 정리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요거 있잖아. 요거. 요게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이. 그래서 이만큼이 2 곱하기 익스포넨셜 s-a가 되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또 하나 미분을 해서 또 연립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거든? 되니?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좀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미분을 할게.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친구 있잖아요. 요 친구 뭐 할까요? 넘겨야죠. 요 친구 넘길게. 요 친구를 넘기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 2배의 exponential s-a가 되고요. 곱하기, 잘 봐. 요 앞에 부호가 ds dt고 얘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요. ds dt가 사라져요. 그죠? ds dt가 사라지고 요 친구가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가 1 마이너스 da dt라고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3t 제곱 곱하기 ln s-t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또 연립할 거야. 왜냐면 우리가 굳이 이 exponential s-a, 즉 s를 포함한 식을 계속 끌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 요 관계식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랑 같다는 걸 이용해서요. 요 식을 살짝 변형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3 그대로 써주시고 앞에다가 t분의 1 해주신 다음에 t세제곱 곱하기 ln s-t예요 라고 요렇게 써준 다음에요. 자, 갑니다. t세제곱 곱하기 ln s-t 있죠? 자,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2 곱하기 exponential s-a랑 같아요 라는 거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그대로 뭐가 돼버려? 약분이 돼버려서요. 자, 깔끔하게 식이 이렇게 남네요. 1 마이너스 da dt라는 값이 뭐와 똑같냐면 얘가 t분의 3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얘는 우리가 결국 da dt를 구하는 거였잖아. da dt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이쪽으로 넘기고 얘 이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1 마이너스 t분의 3과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지. 됐니? 자, 그럼 t자리에다가 3분의 1을 대입을 할게요.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죠. 그럼 t자리에다가 3분의 1을 대입을 해. 그럼 t자리에 3분의 1 대입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f' 3분의 1과 같아지는 거고요. f' 3분의 1은 1에서 9를 빼준 게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요거 제곱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정답 64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요게 이제 2020학년도 수능 30번에서 나왔던 거고 해설지 풀이랑도 좀 비교를 해두시고 우리가 이제 관계식 2개를 설정을 해서 이제 음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봤으니까 요거랑 같이 올해 29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올해 9월달 평가원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29번 문제인데 자,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볼 거냐 갈게요. 문제에서 fx라는 함수가 exponential x 더하기 x라는 게 있고 양수 t에 대해서 점 t, 0과 x, fx라는 움직이는 점 사이의 거리가 자 밑줄 x는 s라는 지점에서 최소일 때 fs의 값을 gt라 하자라고 됐어. 됐니?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 밖에 임의의 점이 있을 때 곡선 위의 점과 곡선 밖의 점에서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어디에 있니? 라고 하면 접선의
수직일 때가 되는 거지. 요거는 이제 수투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즉 이런 느낌이야. 자, 요 함수에다가 그대로 해볼게. 잘 봐. 함수 그냥 대충 그릴게요. 지수함수 이렇게 찍 가요. 이렇게 찍 가.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t라는 점이 하나가 있어. 그런 다음에 요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다는 거야. s, fs라는. 그랬을 때 과연 그 점이 거리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가는 거지. 잘 봐. 여기에다가 임의로 접선을 하나 딱 잡아요. 그리고 이 접선까지의 거리 요건데 거리는 수직거리니까 바로 이 접선과 뭐가 될 때 수직으로 만날게. 됐어? 그럼 T라는 점에서 그었을 때 여기의 지점 접선과 수직으로 딱 들어갈 때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된다는 거고 그때의 점을 우리는 S, FS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요 점에서 S, FS까지의 거리니까 얘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냐면 얘는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 있죠? 접선의 기울기. 그럼 접선의 기울기와 요거의 수직 관계니까 즉 접선의 기울기 곱하기 평균 변화율입니다. 이거 두 개를 했을 때가 정확히 수직이 돼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알겠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 당연히 S, FS라는 점은 어디 위의 점이야? 지수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지수 함수식에다가 대입했을 때의 관계식까지 하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수능 30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접선이 있을 때 두 곡선이 접할 때였잖아요. 아까 수능 30번의 상황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한 점에서만 만나게끔 하려면 걔는 함수값이 같고 됐어요? 함수값이 같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라는 거지. 알겠니? 함수값이 같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그게 포인트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뭐냐? 얘는 잘 봐. 접선의 기울기와 평균 변화율이 서로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임의의 점 있죠? 요 임의의 점이 지수함수 위에 있다라는 걸 가지고 관계식을 만들어 주자인데 자 여기서 하나를 더 가볼게. 잘 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자 구해야 되는 거.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GT의 역함수래요. 어이구 또 이거의 역함수래. 이거의 HT인데 그거에 또 뭘 구하지? H'1을 구하지.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H'1이야. 즉 역함수의 미분계수거든. 그럼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건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걸 왜 구하라고 했을까? 라는 건데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T 값과 S 값이 고정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살펴볼게. 잘 봐. H'1이지. 그럼 H'1은 우리가 역함수 미분계수 그대로 쓰시면 G' H1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 1이죠. 자 그럼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H1이 뭐가 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자 H1이 K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H1이 K라는 걸 잡으시면 자 역함수 함수값 관계니까 GK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거든. 근데 요거 잘 따져봐. GT가 뭐였냐면 거리가 최소가 될 때에 결국 무슨 값이야? FS 함수값이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FS가 1일 때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네요. S가 자 그래프 보시면 되지. 뭐 대입했을 때 0 나와? 뭐 대입했을 때 0 나와? 미안. 뭐 대입했을 때 1 나와? 0이죠. 그래서 S가 0일 때를 우리는 구할 거구나 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모든 문제에서 S가 0일 때를 구하는 게 아니야. H'1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역함수 미분계수를 가지고 역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아 S가 0일 때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됐어요. 그런 다음에 가볼게.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식을 먼저 세웁시다. 자, 식을 갈게요. 이제 자, 갑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여기다 세워놓은 관계식 할 거거든. 자, 관계식 가볼게. 첫 번째, 요거부터 할까요? 요거부터 그대로 대입하시면, 자, 가볼게요. GT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FS랑 똑같은데 그게 익스포넨셜 S 더하기 S야. 요거 식 하나 나온 거야. 됐지? 그럼 GT가 익스포넨셜 S 더하기 S라는 거 알았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접선의 기울기 갈게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 익스포넨셜 X 더하기 X입니다. 요거 미분하시면 익스포넨셜, 꼬였네요. 자, 익스포넨셜 X 더하기 1이지. 그럼 S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네. 곱하기, 자,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은요, 자, 가볼게요. T,0에서 S,fs까지죠. 그러면 얘는 S-T분의 fs-0니까 그냥 이렇게 써지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 정리 좀 해볼게. 자, 요거 정리하시면 잘 봐. 얘를 이쪽으로 보내지. 얘를 이쪽으로 보내.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가 뭐였어? F'S였어. 그러면 두 번째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F'S 곱하기 Fs가 결국은 T 마이너스 S와 같다는 이런 결론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걸 다시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갑니다. 요 식을 지수 방정식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 S 대입한 거, 여기다 S 대입한 거. 그럼 얘는 익스포넨셜 ES, 그 다음에 이거 하시면 S, 이거 하시면 플러스 1. 그래서 S 플러스 1 곱하기 익스포넨셜 S 더하기 S가 T 마이너스 S와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지. 그럼 잘 봐. T는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면, T는 이걸 넘기잖아요. 그러면 익스포넨셜 ES 그 다음에 더하기 S 플러스 1 곱하기 익스포넨셜 S 더하기 ES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랑 GT인데 GT가 이거지.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T에 관한 함수고요. 여기는 S에 관한 함수예요. 그럼 원래대로의 풀이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 돼. 근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구하는 건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거지 식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굳이 T와 S의 관계를, 사실 이거 한 문자로 정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T가 이거니까 요거를 합성함수 형태로 다시 바꿔서 또 대입해서 가야 돼. 그거 한 문자로 정리는 되나요? 되긴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가자 이거야. 자, 얘부터 미분을 해볼게. 얘부터 T로 미분을 하면 G'T가 되고, 얘가 T로 미분하시면,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오케이?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T가 뭐였죠? T가 뭔지 알아요? 아직 몰라요. T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치? 여기서 T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아까 S 구해놨잖아. S. 얘가 T라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상황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S가 0일 때의 미분계수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0 대입 한번 해볼까? 여기다 0 대입하면 잘 봐. 그냥 암산해볼게. 1 얘는 0 플러스 1 곱하기 1이니까 1 얘는 제로. 아 이거 얼마야? 2네. 나 이거 구하는 거구나.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로 와봐. 여기서 말하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G' 2분의 1이 결국 H' 1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건 참고. 잘 봐. 선생님 이거를 t가 2라는 거를 이거 잘 못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해줄게. 잘 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s가 0 되는 것까지는 알았죠. 그지?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뭐냐면 잘 봐. s가 0 되는 거야. 그럼 s가 0이라는 거는 함수 위의 점이 0,1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우리는 뭘 찾는 거야? GK가 1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 그럼 GK가 1이 되도록, 즉 최소가 1이 되도록 만드는 값이 S가 0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거네. 저 K가 T니까 이런 상황인 거죠. 잘 보세요. T값 어떻게 찾아도 되냐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요 점인 거야. 여기가 있고 원래 T가 들어갈 자리 대신에 K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K가 들어갔는데 여기를 K라고 잡아놓으면 아까랑 똑같이 접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요 점에서부터 요까지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서로 기울기가 수직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그때 K값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T값이 되는 거지. 그럼 잘 보세요. 요거 미분하시면 요거 접선의 기울기 0 대입하시면 익스포넨셜 S 플러스 1이니까 요거 기울기가 2예요. 2. 거기에다가 곱하기 평균 변화율 쓰시면 자 0,1부터 K,1까지거든. 그럼 2,K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때 K값은 얼마다? 2다라는 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알겠어?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가지고 0,1 S가 0일 때라는 걸 우리가 구하는 것까지는 알아냈는데 그럼 S가 0,1일 때, 즉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만드는 점이 0,1일 때의 T값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라는 거지. 이걸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식을 끌어놓은 다음에 T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S자리에 그냥 0을 대입해서 나와도 되고. 자, 그럼 마지막 단계입니다. 뭐만 남았죠? 이제 요거까지는 했잖아. 자, 요까지 했어. 뭐 나왔어? 이거만 구하면 되지. ds dt 값만 알면 되죠. 자, 그럼 ds dt 값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구해야죠. 자, 요 친구를 마무리할게요. t로 미분합니다. 자, 요 친구를 t로 미분할게요. 그럼 잘 봐. 1은 t로 미분하시면 일단 미분을 해. 2 곱하기 익스포넨셜 es 더하기 자 요거 곱미분이야. 곱미분하시면 얘는 익스포넨셜 s 더하기 s 플러스 1 곱하기 익스포넨셜 s 되고요. 더하기 2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ds dt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S 자리에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S 자리에 0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S 자리에 0 대입할게요. 마무리합니다. 요거 1이고요. 그 다음에 0 대입하시면은 2 더하기 여기다 0 대입하시면 1 더하기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얘가 6이야. 그리고 ds d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 G'2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라고 하면 G'2는 익스포넨셜 0제곱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요 값이 6분의 1이라는 게 나오니까 2 곱하기 6분의 1이 돼서 결국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H'1은 뭐였죠? 얘는
G 프라임 2분의 1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거의 역수니까 문제 정답은 3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이런 문제가 바로 올해 9월달 평가원 29번 문제였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30번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생각이 돼요. 자주 봤던 주제가 아니라서.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오랜만에 또 보는 주제들이 나와서 문제 풀다가 좀 당황을 하셨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한 문자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합성함수 미분법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냥 양함수 형태로도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렇지만 양함수 미분 형태도 가능하지만 문자가 좀 많고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많다면 한 문자로 정리하기가 힘들다면 그냥 음함수 형태로 미분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찾는 건 미분 개수를 찾는 거지 식을 정확히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확인하셔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올해 9월달 평가원 미적분 정리를 좀 해봤어요.